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아마 2025년 내내 가장 핫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차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구입할 만한 가치는 충분한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시승차를 받았는데요. 이 차는 일단 9인승이에요. 그리고 4륜구동입니다. 캘리그라피 트림이고요. 풀옵션 사양으로 시승차를 받았어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가운데 뭔가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많이 넣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차를 타고 제가 벌써 주행을 한 지가 1006km가 넘었네요. 1000km 이상을 주행을 하면서 과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새롭게 변화한 2.5 하이브리드 엔진은 어떤가, 그리고 팰리세이드라는 자동차와의 또 밸런스는 어떤가, 여러 가지들을 직접 따져보고 그래서 구입할 만한 차가 맞는지를 한번 좀 검토해 보면서 시승을 해본 것 같아요. 일단은 엔진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솔린 2.5리터 4기통 터보 엔진에 탑재하고 있죠. 여기에 전기 모터를 더했습니다. 시스템 출력 기준으로 최고 출력 33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6.9kgpm를 내고 있어요. 가속 성능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제로백이 7초대 후반 정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빠르게 나가는 고성능 모델은 아니에요. 이게 차체가 워낙에 크고,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2톤을 훨씬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을 확보해 준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빠릿빠릿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가솔린 모델이 제로백 8초 후반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1초 정도를 당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초 정도 가속 성능을 더 높이면서 동시에 연비 효율도 끌어올리고 여기에 친환경성까지 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파워트레인인 2.5 하이브리드는 기존 대비해서 전기 모터가 구성이 좀 바뀐 게 특징이에요. 기존에는 차체에 시동을 걸고 또 엔진의 동력을 보조해주는 P0 모터라고 하는 게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P1 모터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엔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엔진과 벨트 형태로 이렇게 체결돼서 동력을 보조하거나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P0 모터가 P1 모터가 되면서 엔진에 아예 기어 형태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동력을 좀 더 강하게 걸어줄 수 있게 되고요. 그 덕분에 가속 성능이라던가 또 주행시 부드러운 질감, 여기에 시동 시에 더 강력하게 이 엔진을 돌려줄 수 있는 힘까지 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구동력을 메인으로 담당하는 P2 모터는 기존과 동일한 출력을 갖고 있어요. 1.6 하이브리드들과 동일하게 54kW급의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 모터는 한 73마력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가 엔진의 동력인 셈인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최고 출력이 334마력 정도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모터의 출력이 동일한 건 맞아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1.6리터 터보 엔진이 2.5리터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이 더 커지면서 이 커진 엔진에 감당할 수 있는 전기 모터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용량이 확장되고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2톤이 넘어가는 거대한 SUV를 시원시원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6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건데요. 약간의 개선점이나 경량화, 이런 구조 단순화 등은 거쳤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00km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엔진 시동이 걸리면 RPM이 한 2200rpm 정도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차체 무게가 무겁다는 거, 그리고 변속기가 8단 변속기가 아니라 이제 6단 변속기로 다변화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을 갖게 된다는 것들이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주행감 어떠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전 모델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동력을 전기 모터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메인 출력은 엔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 페달을 약간만 깊게 밟아도 엔진이 부항하고 시동이 걸리거든요. 지금도 살짝 밟아 볼게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엔진 시동이 걸리면서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 대비해서 엔진이 조금 더 매끄럽게 동력에 붙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뭔가 엔진 시동이 걸리면 갑자기 펑 하면서 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엔진이 구동하는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모델부터는 이 가속 페달에 힘을 주면 엔진이 꽤나 부드럽게 붙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계치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었냐면 이렇게 저속에서 이제 엔진의 시동을 걸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풀악셀을 한다고 쳐봐요. 여기서 쇼일 가속 위에서 팍 밟았을 때 이게 뭔가 반응이 여전히 약간 반박자 쉬는 게 있어요. RPM을 빠르게 높이면서 최대한 빠르게 나름대로는 전기 모터에 붙이고 바퀴로 힘을 전달을 했지만 제가 뭔가 팍 하고 누르면 이게 운전자가 느끼는 토크감은 여전히 좀 반박자 느린 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는 이게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들과의 여전히 좀 간극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는 기존에 추구하고 있던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에서 이 2.5 하이브리드를 새롭게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들과는 여전히 좀 구조적인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고 그 점에서 오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급격하게 가속을 하고자 했을 때에 전기 모터의 출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엔진이 빨리 붙어서 힘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 점에서 뭔가 약간의 이질감이 생긴다는 거, 이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장점은 엔진 출력이 그만큼 넉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엔진과 모터, 변속기가 딱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고출력으로 시원시원하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각각의 장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이런 특성이 있는 차구나 라고 이해하고 시승 혹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나아졌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훨씬 나아지긴 했습니다. 일단은 힘이 세졌잖아요. 기존의 1.6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출력 기준으로 한 230마력 정도를 냈었는데 지금의 2.5 하이브리드는 330마력을 넘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100마력 이상 올라간 출력 덕분에 이 커다란 차체를 보다 경쾌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장점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꽤나 높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엔진이 시동이 걸릴 때에 뭔가 부항하는 소음이라던가 급가속을 할 때에 체결할 때 충격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연비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연비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1000km 주행하는 동안 누적 연비는 리터당 12.5km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는 동안 지금 주행한 한 45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기록하고 있는 평균 연비는 13.8km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장거리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주행을 할 때에는 평균 속도가 한 110, 120 이 정도 됐어요. 추월을 위해서는 130, 140까지도 올렸었고요. 아무래도 이 주행 속도가 기본적으로는 110 이상의 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연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연비가 12km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한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기대했던 연비 한 13, 14 잘 나오면 15까지 13에서 15까지 가는 그 정도의 연비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공기 저항도 많이 받고 차체도 무겁잖아요. 때문에 평균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연비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고 연비를 좀 잘 나오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속도를 정속 주행 그리고 제한 속도에 최대한 맞춰서 안전하게 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이 연비를 아끼는 목적보다는 차라리 좀 더 경쾌한 주행 성능을 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두고 차를 타시는 게 훨씬 더 높은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만한 차체를 갖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연비가 꽤나 좋은 편이에요. 12km대던 13에서 15던 이거저거 할 거 없이 연비가 좋은 편인 건 맞는데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를 기대해보면 뭔가 연비가 한 15 이상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점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가솔린 팰리세이드 구입하시면 연비 10km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 라는 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전륜에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후륜에는 멀티링크 구조를 갖고 있고요. 지금 시승차는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1인치 휠까지 갖추고 있죠.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랑 21인치 휠을 패키징해서 옵션으로 둔 게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기도 하고요. 이게 맞나 싶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승차감이 분명히 좀 나아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1인치 휠 때문에 그 나아진 점들을 좀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쌤쌤이 된 거죠. 21인치 휠을 장착하면서 스타일링을 더하고 그로 인해서 저하된 승차감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보상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이 옵션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차는 21인치 휠을 달더라도 그렇게 커 보이거나 엄청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20인치 휠 선택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굳이 돈 더 내가면서 옵션으로 지불을 하고 그리고 연비도 저하되고 그다지 예뻐 보이지도 않는데 승차감도 휠 커진 거에 대한 보상 정도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입한다면 프리뷰 서스는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주행 감각이 어떠냐면 일단 당연히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가솔린 모델 시승할 때도 그랬고 이 차도 마찬가지고 서스펜션의 세팅을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세팅으로 해놨어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을 때의 주행 안정감 면에서도 특별히 아쉬운 구석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충분히 잘 확보하고 여기에 주행 안정감까지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휠 사이즈 때문인 것 같은데 요철을 지날 때 계속 텅텅 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아쉬움을 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제네시스급과는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를 넣었다 하더라도 프리미엄 모델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열과 2열 그리고 3열의 승차감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요. 1열 승차감이 가장 좋고요. 2열은 약간 튀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쉬움이 남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 SUV 그리고 대형차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현대가 꽤나 잘 조율을 해놨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될 텐데 브레이크 성능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브레이크 캘리퍼가 1P거든요. 원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데 제동 감각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회생 제동 기능을 브레이크 페달과 밸런스를 잘 맞춰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발로 밟을 때에 굉장히 균일하게 비례 제어가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동 감각이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운전하는 내내 뭔가 신뢰할 수 있고 기분 좋고 좀 고급 차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하게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이 제동 감각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칭찬을 좀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차체의 핸들링 성능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토크 벡터링이라던가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의 승차감을 보정해주는 이 라이드 기능이라던가 외에도 V2L을 비롯해서 엔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에어컨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스테이 모드 같은 기능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차에서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기능들인데 이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도 끌고 왔다는 거. 물론 이제 전기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기능을 대체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차량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게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한 600만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옵션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차체 가격이 10% 정도 더 비싸지는 건데 600만 원을 더 내고 구입할 가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연비 차이로 기름값 차이로 600만 원만큼을 상쇄하려면 적어도 10만 킬로미터 정도는 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팰리세이드 사서 10만 킬로미터를 그래도 5년 이내에는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내에 10만 킬로미터 탈 건지 이걸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나는 그 정도 안 탈 것 같은데, 나는 한 3년만 탈 생각인데, 나는 뭐 10년 타더라도 10만 킬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사실 하이브리드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솔린 사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이제 주행거리가 좀 많아, 난 3년만 타더라도 10만 킬로미터는 금방 채울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100% 시내 주행이라 시내에서만 다녀서 연비 차이가 더 많이 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캠핑도 좀 갈 생각이고 차 안에서 시동 안 걸고 에어컨 켜는 거 그거 진짜 좋아 보여서 그런 거 쓰고 싶은데, 혹은 나는 가솔린은 제로백이 좀 느려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속력이 더 마음에 들어, 조금 더 빨리 나가는 차를 원해 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 600만 원 더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 말씀드린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냥 팰리세이드는 가솔린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 차가 잘 맞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맞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시승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팰리세이드는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잘 저울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으면 굳이 이거 꼭 하이브리드도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으로 사도 충분할 것 같아요. 차라리 산타페라면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가 낫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좀 고려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차의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